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 출발의 시작인 거고요. 네. 아니 아까 수면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히려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전혀 안 부었어요. 정말 손가락이 가시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푹 잤어요. 그러니까 뭐 임신해서 졸리기도 하고 네. 푹 잤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자니까 모유 수유해야 되니까 밤을 거의 꼴딱 새다시피 사흘 연속 한숨도 못 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붓더라고요. 이미 아기는 낳고 모유 수유 계속하고 있는데 몸이 부어요. 그게 그런 이유였나 봐요. 몸이 붓잖아요. 그러면 살이 안 빠집니다. 자, 일단 부어있다라는 것은 내 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신진대사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살이 안 빠지죠. 그래서 반대로 네. 살이 빠질 때는 붓기가 먼저 빠져야 살이 빠져요. 그래서 붓기 네. 뺀다 그래서 그 우리 아주머니 잘 가는데 사우나 가서 쭉 땀 빼고 와야지 이런 얘기 많이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수분 쭉 빠지니까 살도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네. 사우나 가서 우리 땀 빼는 거는 수분만 빠지는 거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네,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 것으로 붓기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네, 붓기가 빠지는 거는 그 원인을 해결해야 빠지는 거죠. 잠 못 잤으면 잠을 푹 자야 되고 짜게 먹었으면 싱겁게 먹고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게 되면 우리 몸속의 독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먹게 되는 음식을 통해서 먹게 되는 뭐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런 것들뿐 아니라 대기오염, 배기가스라든지 각종 우리 주변에는 지금 오염물질로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물질들의 특징이 지용성, 지방에 녹아요. 네. 그래서 참치에 수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돼지고기에 우리 삼겹살 수입할 때 다이옥신 농도 그 검사하는 게 다 그 지방에 그런 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지금 비만해지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그런 유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방에 녹으니까 신경계라든지 골수 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유해 물질이 몸에 들어올 때 급하게 그 유해 물질을 해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그나마 안전하게 피하 지방에다가 그 유해 물질들을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늘어나는 한 요인이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비만이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우나를 하게 되면 어쨌든 땀을 통해서 그러한 유해 물질들의 일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근데 나는 운동하기 싫고 그러니까요. 땀은 내라고 하니 헬스클럽 가지 않고 난 사우나 가서 30분간 땀 뺄래.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사우나나 반신욕을 통해서 땀으로 내 몸의 독소를 배출한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지금 임신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럼 임신 중에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된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임신 중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아, 이게 또 반반이네요. 네네네. 커닝했어요, 네. 제가. 그것도 잘해야 돼요. 사실은 임신 자체도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이 흔들려요. 자, 우리가 사실은 임신 기간 동안에 이론적으로는 임신 그 만삭이 됐을 때 한 10kg에서 12kg 정도 찌면 딱 좋거든요. 네. 그 조금 많이 뚱뚱하셨던 분은 한 6 내지 7kg.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 15kg, 20kg 더 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임신 기간 동안 렙틴이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자체도 렙틴을 흔들리게 하고 임신 자체가 또 스트레스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단 걸 찾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 이거 애기가 먹으면 찾아. 애기가 먹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예. 먹고 싶은데 애기 핑계대요. 우리 애기가 찾아. 그래서 밤늦게 남편을 괴롭히잖아요. 그게 렙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원하는 양 이상으로 먹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그러니까 출산 후에 세팅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세팅을 다시 원성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출산 3개월 이내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팅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출산 후에 있잖아요. 다이어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모유수를 하면 다이어트 좋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맞는 말인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행위 자체로만 하루에 한 500칼로리 정도 소모가 됩니다. 여러분들 500칼로리는요, 운동을 미친 듯이 해도 그 정도 칼로리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산 후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젖을 만들려면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잘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이미 임신 중에 여러분들의 허벅지하고 엉덩이에 다 쌓아둔 거예요. 지방의 형태로 쌓아둔 게 에너지로 나오는 겁니다. 네. 필요한 거는 영양소와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그 모유를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일부 미네랄과 비타민,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만 들어와 주면 에너지는 충분히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건강한 모유를 만들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집어먹기 때문에 돼지 막 그래, 뒷다리 막 기름 그러니까 영양소보다 네. 칼로리가 더 높아져 버리니까 그 살이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산 후에도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단백질은 평소보다 한 20g 정도 더 드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섭취를 좀 늘리는 것이 좋고 예,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는 좋죠.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나는 한 끼 더 먹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먹다 보니 그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너무 재밌는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어른들이 그렇게 아니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일반적으로 한 5살까지는 좀 통통해도, 예. 그다음부터 주의하면은 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살이 지나면은, 위로 크는 성장 속도보다 옆으로 크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는